국회의장 후보들 정말 국회의장 후보가 맞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명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도가 넘은 명심 경쟁, 이재명 세 글자의 마지막 글자, 그 대표의 마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느니 또 민주당을 위해서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놓고 중립 의무를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민주당 중진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립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지금 큰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역대급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네. 자, 저런 발언 들어보시면은 뭘 깔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최 국장님, 우리 국회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나 당적 이탈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던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질 때 입법 취지라는 거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이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는 이상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 어디든지 공평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소속 정당을 탈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기계적 중립은 아니었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입법 취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 경쟁을 하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 중립 안 지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민망한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우선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런 강성 발언 또는 어떤 국회의원의 윤리 이런 거를 배반하는 아마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재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댓글도 주세요. 특히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거,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 마치 뭔가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 민주당의 승리라는 건 선거에서의 승리를 말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 이런 말은 국회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당연히 회부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국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진짜 제가 보기에는 유감 없이 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총선 끝난 직후에 김동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충격을 줬었습니까?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김동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중진급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 제가 보기에 초등학생 붙잡고 물어봐도 잘못됐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정식 지금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확한 통제가 필요하다? 정확한 통제가 필요하다? 정치적 통제도 아니고 정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거는 내란과 외란이 아니고서야 그거는 어떤 것도 사실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국회의장이 정확한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헌법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한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밑바닥을 깔아줘야 된다,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 아니 국회의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총선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찐명 논제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극명한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제발 좀 최소한의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께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이 이제 3명 후보로 거의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리고 조정식, 정성호.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거 이해가 가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건 또 분명하지 않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지난 총선도 21대도 마찬가지였고 네. 22대 총선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어준 그 민의가 무엇이냐. 네. 결론적으로는 입법적 성과를 국회에서 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수의 여당이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못 낸 경우도 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의장을 다수당에서 사실은 뽑아내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말씀 중에 소수의 여당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나중에 나온 문제고요. 아, 예. 소수의 여당이 예를 들면은 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든지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소속이니까. 예,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어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그 막아왔던 그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기계적인 중립만 강조하다 보면 네. 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보자.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21대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책임은 22대 국회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그 총선의 민의에 배신하는 거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22대 국회의 첫 번째 의장이 전반기 의장이 되실 분은 네. 지금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 운영을 네. 독자적으로 또는 뭐 그 어느 한 정당의 다수당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운영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 국민들의 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뽑힌 의장은 이 상황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예단할 것은 아니다. 네.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많은 그 토론의 그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과정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김 대변인께서는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막혀 있었던 것이 정상적인 이 말을 제가 좀 따오겠습니다. 그게 소수 여당 때문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뭐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예.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어느 한 정당의 입법 폭주, 뭐 사실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장치거든요. 네. 아니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만 견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입법부 내에서도 여야가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장치들을 오로지 뭐 국민의힘이 악용했다 이렇게 보는 건 전형적으로 민주당 시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장치들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든 박병석 국회의장이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야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는 아마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 모양인데 뭐 그렇게 하면 또 4년 뒤에 뭐 국민적 평가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